이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야? 부모도 버리고 가문도 버리고 이제 너한테 남은 게 뭐야? 남은 게 뭐냐고? 적어도 가짜 인생은 안 살잖아. 아빠처럼 체면만 따지고 살아가는 인생보단 나아. 체면. 그게 내가 감히 비웃을 대상이야? 내 멋대로 살아서 뭐가 남았는데? 사랑. 내가 그딴 걸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사랑이 그딴 거면 아빠는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 본 적 없는 거겠지? 이 미친년아, 내가 감히 날 그렇게 깎아내려? 내가 아무리 날 부정해도 넌 결국 내 딸이야. 피도 못 속여. 그래? 그럼 나도 똑같이 말해줄게. 난 이제 더 이상 아빠 딸이 아니야. 지금 당장 꺼져.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하지만 나 후회 안 해. 나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미련한 사람이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거리에는 두꺼운 패딩을 벗고 가벼운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바람도 한층 부드러워졌다. 오후 3시 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풍경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2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채영을 만나야 했다. 2년 전 나는 사랑을 놓쳤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많았다. 우리의 관계를 처음 들켰을 때 나는 차라리 꾸미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부모님의 눈빛,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내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결국 나는 그녀를 놓아버렸다. 내 손을 잡고 울던 그녀를, 마지막까지 내 눈을 바라보며 기다리던 그녀를. 그렇게 우리는 끝이 났다. 나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교를 다녔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 리가 없었다. 아무리 애써도 채영의 흔적은 내 일상 곳곳에 남아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익숙한 카페, 버스 정류장에서 스치는 향기마저도 그 모든 것이 나를 그녀에게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돌아왔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녀를 다시 만나기 전에 나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우리 집은 보수적인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정상적인 연애.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줄곧 그 기대에 맞춰 살아왔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채영과의 관계가 들켰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단 한마디로 정리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나는 반항하지 못했다. 싸울 용기도 그녀를 지킬 힘도 없었다. 미안해. 그 한마디조차 전하지 못한 채 나는 그녀를 떠나보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나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다. 나는 여전히 채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가족과 마주하기로 했다. 늦은 밤 나는 부모님의 집으로 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우리 집은 꽤 넓었다. 높은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정원이 있었고 집 안은 항상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릴 땐 이곳이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숨 막히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이미 소파에 앉아 계셨다. 마치 내가 올 걸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탁자 위에는 반쯤 비워진 위스키 잔과 정갈하게 놓인 신문이 있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드디어 왔구나. 아버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조용히 마주 앉았다. 긴장하지 않으려 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바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일로 온 거지? 아버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채영을 다시 만나고 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실망, 분노, 혹은 어이없음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또 그 얘기냐? 아버지는 피곤하다는 듯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아빠는 내가 어떤 삶을 살길 바라세요? 넌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해.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강 그룹의 후계자다. 명문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 사회적 위치, 명예, 책임 그걸 다 버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엔 버릴 거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빠가 원하는 결혼 안 해요. 아빠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사도 이어받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채영을 포기하는 일은 2번 다시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잔을 내려놓았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리사. 이제는 내 이름조차 부르기가 싫다는 듯 낮게 한숨을 쉬었다. 넌 결국 내 딸이야. 내가 아무리 반항해도 결국 내 뜻대로 살게 될 거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아빠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짧고 단호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가라.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한남동 언덕길을 내려오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끝났다. 아버지와의 대화, 아니, 싸움이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강가의 딸이 아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이상했다. 해방감을 느껴야 할 순간인데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길거리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다가 멈췄다. 채영아, 나 지금 가도 돼. 손끝이 떨렸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다. 이제 나는 자유다. 내가 원하던 대로 부모님의 기대에서 벗어났고 누구의 허락도 없이 채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자유일까? 너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제니는 내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내가 채영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은 사람이었다. 늘 시크한 표정이지만 은근히 따뜻한 성격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생각 좀 하다가? 제니는 한숨을 쉬며 내 옆에 섰다. 너 방금 강에서 나왔지? 나는 핏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어? 너 표정 보면 몰라? 드디어 해냈다는 얼굴이긴 한데 약간 허탈한 기분도 들지?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바라봤다. 맞아. 허탈하다. 아버지와의 대립이 끝났고 나는 모든 걸 버렸다. 명예, 재산, 안정적인 미래. 그런데 막상 이렇게 나오고 보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넌 이제 어디서 지낼 거야? 제니 물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충 둘러댔다. 생각해봐야지. 사실 아무 계획도 없었다. 당장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채영이 날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성수동 한 작업실 앞에 서 있었다. 채영이 요즘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패션 디자인을 하던 그녀가 드디어 독립을 결심한 모양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한 번도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까지 왔다. 나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똑똑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안에서 작은 움직임 소리만 들렸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문이 열렸다. 리사, 채영이 서 있었다. 손에는 연필 자국이 가득한 도화지가 들려 있었고 작업실에는 온갖 옷 샘플과 스케치들이 널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마치 내가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너도 도망칠 거야? 나는 문을 잡고 막아섰다. 채영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 이제 모든 걸 버렸어.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부모님도 회사도 다 버리고 왔어.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너뿐이야.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떨렸다. 채영도 느꼈는지 살짝 움찔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그 손을 천천히 뿌리쳤다. 리사,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채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왜긴 왜야? 나는 너 없이는 못 사니까. 그녀는 나를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내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돼.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야. 진짜 내 인생을 선택한 거야. 나는 진심이었다.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며 숨 쉬는 것조차 답답했다. 사회에서 정상적인 틀 안에서 살면서도 늘 무언가 잘못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채영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처음으로 내가 되어도 괜찮다고 느꼈다. 그게 사랑 아니야?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너는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채영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리사, 문제는 내 가족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내가 너랑 함께할 용기가 없는 거야.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치 내 심장 한가운데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처음엔 나도 그랬어. 채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리사, 우리는 현실을 너무 무시했어. 내가 모든 걸 포기한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줄까? 우리가 함께한다고 해서 행복할까? 그게 가능하기나 해? 나는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가 아닌 두려움과 지침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넌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대답해줘. 채영, 너는 진짜 나를 버릴 거야?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채영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나를 붙잡고 싶은 듯이. 하지만 끝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넌 아직도 도망치고 있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나는 걸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앞을 보고 걸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자유가 맞는 걸까? 나는 이제 부모님의 기대에서 벗어났고 사회적 틀에서도 벗어났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자유라는 게 원래 이렇게 쓸쓸한 거였나?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별빛이 반짝였다. 마치 나한테 묻는 것 같았다. 리사,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다. 나는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붙잡아야 할까? 채영은 나를 밀어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몰라.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다. 아직은 아니야. 나는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껐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채영아, 넌 정말 나를 버릴 거야? 채영이 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처음엔 그냥 연락을 피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소식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자주 오던 성수동의 작은 주택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띵동 띵동,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다가 나를 힐끔 보았다. 혹시 여기 사는 분 이사 갔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분 며칠 전에 짐 뺐어. 네, 이삿짐 센터 불러서 싹 다 정리하고 갔어. 급하게 나가는 것 같던데.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사 갔다고?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채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곧바로 그녀가 다니던 작업실로 향했다. 나는 채영이 일하던 디자인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그녀의 동료였던 지수를 붙잡고 물었다. 채영이 어디 갔어? 지수는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너 몰라. 뭘? 채영 얼마 전에 그만뒀어. 자기 브랜드 준비한다고 했었잖아. 그거 말고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연락도 안 돼.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설마 정말 나를 피하려고 사라진 거야? 나는 멍한 상태로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그녀를 찾아야 할지도 몰랐다. 나는 결국 한강으로 갔다. 우리가 자주 함께 걸었던 곳 한강 다리 밑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다. 메시지를 보냈다. 채영아, 제발 연락 좀 해줘. 너 어디야?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부모님도 회사도 버렸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를 떠났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이었나? 그렇게 몇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몸은 피곤한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그때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발신자, 알 수 없음. 나는 손끝을 떨며 메시지를 열었다. 리사,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그 한 문장, 나는 메시지를 계속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씩. 하지만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이야? 나는 그녀를 찾아 모든 걸 버렸는데 그녀는 나에게 찾지 말라고 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정말 끝일지도 몰라.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채영아, 너 정말 나를 버린 거야?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답장을 보낼까 고민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껐다. 그리고 깊게 눈을 감았다. 나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채영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이대로 끝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마을, 공기부터 다르고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곳, 그곳에서 채영이 숨어 지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지내고 있는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다. 마을 초입에 있는 아담한 공간, 테이블 몇 개와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작은 가게.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이렇게 가까이서 그녀를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아니, 조금 변했을까? 조금 더 차분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멀어진 느낌도 들었다. 그때 그녀가 나를 봤다. 우리는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의 놀람과
피곤함이 동시에 스쳐갔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역시 넌 날 찾아낼 줄 알았어.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난 결국 찾아낼 거야. 채영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이제 와서 뭐 하러 온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넌 나를 피하려고 여기까지 왔지. 하지만 나는 널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래서? 날 찾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녀를 바라봤다. 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순간 채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는 솔직하게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피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해줘. 그럼 내가 돌아갈게. 정말 나를 떠날 수 있어? 나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걸 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다. 나는 속삭였다. 너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내 등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아무도 몰랐다. 이 선택이 옳은지 틀린지,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채영도 마찬가지였다. 무서워? 내가 물었다. 채영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응.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으니까.